최근 불법 신용정보회사, 불법 사금융의 빚독촉 때문에 채권 추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어쩔 수 없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결국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갚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 회사에서도 정말 악랄하게 추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거의 스토킹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2023년 2861건, 2021년, 2022년 비교해보면 23.9%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돈을 빌린 이력이 있다, 채무가 있다면 어떨 때는 돈을 갚아야 되고 어떨 때는 갚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합법인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회사가 채권 추심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 그러니까 빚독촉을 할 때 빚독촉을 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독촉한다, 이때는 갚을 책임이 없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 추심 사유 없는데 추심 통지를 받았다, 이때도 마찬가지 금감원에 문의해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변제 계획 불이행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 변제 계획에 따르는 상환에 유의하셔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을 차용할 때 또는 가족,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3자 대위 변제를 유도할 때는 불법 채권 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법이다 한다면 거절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끊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을 상환했을 때 대부분 끝이 났구나라고 안심하시는데 반드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수령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증거만 있고 갚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요 몇 가지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채권 추심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할 때는 독촉했을 때 갚을 책임이 없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는 뜻인데요. 주요 사례를 보시면 민원인 갑은 통신요금을 연체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이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최근에 갑자기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3년이 지났는데 갚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추심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사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재추심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반드시 내가 사용했던 통신사에 연락해서 해당 채권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소비자 유의사항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갚으면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 달콤한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달콤한 유혹에 법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신용정보회사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변제 계획을 불이행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민원인 을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빚독촉을 하는 회사, 추심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법원이 개인 회생 절차를 폐지했을 때는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채무조정 절차 효력이 상실된다면 채권 추심은 재개될 수 있다. 자, 다음은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제3자 대위 변제를 유도하는 불법 채권 추심 정황. 주요 사례를 보시면 휴대폰 요금을 장기 연체하고 있었던 30대입니다.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화 중에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이 민원인에게 신용카드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지금 현재 해지되어서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3자 대위 변제, 그러니까 남이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불법 추심 행위다. 이 신용정보회사를 조사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추심 행위를 할 때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 유형을 보시면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딴 데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라 하는 내용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이렇게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할 때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적인 권한이나 지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 추심자는 소속을 밝혀야 되고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을 계속할 때 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채권의 압류, 경매 이런 것을 표시해서 독촉장을 보내게 된다면 이것도 불법이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이런 채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다. 이때는 불법입니다. 자, 또 하나는 폭행, 협박, 과도한 추심행위 당연히 불법인데요. 직장을 찾아간다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협박이고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 수십통을 했다. 이것도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처럼 오인하게 될 만한 말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오후 9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약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위는 불법 행위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채권 추심 유형이 해당된다 할 때는요, 반드시 불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신고나 고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빚을 상환했다 하더라도 채무변제 확인서 반드시 수령해야 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인은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이것을 양수한 대부업체에게 변제 자금을 전달해서 채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갚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부업체에서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면서 재차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다 갚았는데 왜 갑자기 특별 감면 안내문 이렇게 또다시 돈을 갚아라고 하느냐. 만약 증거가 없다면 또다시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변제 확인서를 수령해서 이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회사에서도 담당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상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면 채무 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감면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되는데요. 잔존체부 내역, 감면 사유, 감면 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 이것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는, 날인되어 있는 감면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채권 추심, 빚독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